여러분, 요즘 그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정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 대비 자금 부담이 적은 신축 아파트 공동 구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택 조합, 이른바 그 주택 공동 구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을 노린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조합원 간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한데 뭐 뒷북이다,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이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지역 주택조합을 통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 주택조합도 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 지역 주택조합 추진 사업장이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100여 개 증가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물론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일반 분양 대비 분양가가 좀 쌉니다. 저렴하죠. 이것이 특징이고요. 또 그 청약통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죠. 다만 무주택자냐 또는 1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가입하면 탈퇴가 좀 까다롭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도권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 내부의 비리라든지 토지 매입 불능으로 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횡령하는 이런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1년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허와이란 내용으로 콘텐츠를 올린 바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을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지금 뭐 이런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정보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접하실 제가 드린 정보를 잘 참고하셨다가 혹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 있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잘 참고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번 화면에서는 일반 분양과 지역주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에 적용 법령에 주택법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되겠는데, 사업 주체는 일반 분양은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시행사의 마진을 분양가의 8 내지 10%가량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기속하는 거죠. 사업이 발생하면은 그런 경우도 되겠고, 공급 대상은 일반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자 우선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몇 순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나오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절차는 그 일반 분양은 토지 계약,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착공, 일반 분양, 또 사용 승인 입주 이렇게 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물색, 그리고 추진이 설립, 조합 추진이 설립이죠. 조합은 모집, 그 다음에 그 조합 설립 인가, 토지 매입, 사업계획 승인, 착공, 그 다음에 그 사용 승인 및 입주, 마지막으로 조합 해산 및 청산,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기간은 일반 분양의 경우는 2, 3년, 또 한 4년도 걸리죠, 되게.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이거보다는 1년 더 추가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순서상은 맞아요. 그러면 한 5년, 아니 뭐 5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합원 모집에서 조합 설립 인가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합 모집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막 왕왕 생기거든요. 그럼 훨씬
기간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토지 매입이 잘 안 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보통 5년 내지 한 10년도 걸리는 조합도 있어요. 뭘 유념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조합원에 가입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손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괜히 했다 후회하고 뭐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이나 분양 수수료, 그 PF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돼요. 사실은 일반 분양 그렇고 지역주택조합은 없다는 얘기고, 보존 등기비는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조합원 개별 부담이다 또는 일반 분양은 분양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제는 공사비가 일반 분양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PF 공여 시에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시행사가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PF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빌렸을 때 시행사 못 갚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분양을 해서 갚는 건데, 기가 분양이 안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된 각계에서 지급 보증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급 보증하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신용 공여라고 합니다. 이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도 많이 올라갈 테고, 그래서 공사비 얹혀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다는 얘기고, 조합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분양가가 싸다. 공사비가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가 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 시군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 건축하는 주택이다. 이게 바로 지역조합 주택입니다. 장점을 살펴보면은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 없죠. 그리고 청약 경쟁 순위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절차가 간소해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가 짓는 주택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할 수밖에 없죠. 단점으로 보면은 이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조합원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고, 토지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합 탈퇴 시에 반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탈퇴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오래 걸리니까. 토지 미화 확보 시에 이제 그 매입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지역주택조합을 접하게 되면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보셔야 돼요. 토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토지 확보를 위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초기 주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약금을 토지 확보금 뭐 그리고 업무 대행비로 소진할 수 있어서 나중에 탈퇴할 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이 두 번째, 조합 운영이 능력이 있나, 또 투명한가, 이런 것 좀 잘 좀 살펴보시고, 이게 법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지를 보통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지가 정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곳인지, 인허가 문제도 좀 살펴보고,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문의도 하고, 해당 관청에 또 문의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네, 업무 대행사에 자금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좀 가능한 한 좀 살펴보시고요. 이게 그 사업 진행 단계별로 한번 제가 쭉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로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구성되죠. 이때는 최소 20명, 해당 사업지 그 토지 승낙서, 그리고 기본 설계, 사업성 검토를 해놓은 상태여야만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부지 확보나 예정 시공사 선정됐는지 살펴보시고, 세 번째로는 그
조합원 모집 관계입니다. 분양 대행사를 선정했고 가입 의향서죠. 이걸 제출한 토지주의 그 조합원 가입 또 신규 조합원 가입 현황을 조금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개해 줄 거예요. 정보 공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2단계 끝나면 네 번째 단계로 창립 총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발표하는 것이 뭐냐면 조합원 자격 여부 검증을 해야 되고 자금 관리 이게 굉장히 투명해야 되니까 신탁서를 선정했나 안 했나 이거 보셔야 되고 조합원 가입금이 입금이 되고 있나 또 규약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임원 또 시공사 대행사 선정 관계 이런 관계 또 창립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 살펴보시고요. 다섯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부지 매입 및 조합 설립 인가 부분인데요. 부지 그 매입이나 토지 소유권이 80%는 확보돼야 됩니다. 이때 승낙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세대수, 그러니까 이건 조합원 수가 되겠죠. 50% 이상 조합원이 모집됐냐 안 됐냐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갖추어져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살펴보면 공사 본계약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대행사나 시공사와의 그 본계약이 체결되고 있나 또 예정 세대수 내로 조합원이 추가 모집되고 있나 이걸 좀 보시고 일곱 번째 단계로는 이제는 요 단계에 오면 사업계획 승인 단계인데 이런 경우는 그 토지 소유권입니다. 이건 승낙서가 아니고 95%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 완료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관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요때는 투자를 하셔도 가입을 하셔도 뭐 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이제 조합 설립 또 변경 인가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전매도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추가 가입이 되면서 조합원 변경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게 되고 나면 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각종 설계서나 이런 뭐 인허가 관련 부분 다 들어갔을 테니까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착공계획 접수하고 승인 후에 착공을 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후에 2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곧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2년 이내에 공사 착수가 안 되면 안 돼요. 요게 그 제가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쪽 대덕구에 있는 회덕주택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2년이 넘었더라고요.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쪽도. 자, 10번째 단계 보실게요. 일반 분양, 이게 일반 분양 꽃이죠. 꽃. 기부 체납 부지라든지 사업 승인 조건 이행하면서 자녀 세대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이때는 조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이 좀 비싸겠죠. 마지막으로 11단계, 11번째 단계인데 준공, 입주. 이렇게 되면 이제 잉여분 이제 완성된 거예요. 잉여분 배분하고 부담금 징수하고 준공자 입주 후에 지역주택조합을 청산하는 단계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전광역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금년 7월 기준인데요. 전체적으로 대전은 11개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11개인데 그 중에 뭐 제가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 이곳이 어디냐면은 산내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이게 22년 7월 8일 날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중구에 있는 유천 1구역 지역주택조합 이게 23년 금년이죠. 3월 24일 날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성에 하카지구인데요. 여기 유성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 2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덕 지역주택조합 여기가 이제 그 21년 5월 17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버렸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이 4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 이안 지구인데요. 요거에는 동구 대성동에 있는 곳인데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900 몇 세대가 되겠죠. 900 몇 세대, 950여 세대 됩니다. 산내 이안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유천 1구역 대시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저 중구 유천동 그 유등천변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용적률이 한 800, 900 미만쯤 될 텐데, 그래서 층이 높아요. 49층까지 있고, 여기는 한 340, 1350세대쯤 되고,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고층 빌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사업계획승인을 이번 3월 달에 받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유성 에코시티인데요. 여기는 하카동에 있어요. 하카동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아마 대우 이안하고 아마 시공사 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420세대쯤 됩니다. 지상 27층, 지하 1층으로 용적률은 210쯤 되네요. 단지는 제법 500세대 안 되니까 좀 적은 편이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해독주택조합, 이건 쌍용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50세대쯤, 뭐 세대수는 괜찮습니다. 위치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소송도 걸리고 했는데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쪽은 문제는 말하자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사업계획 승인한 지구만을 말씀드린 이유는 비교적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사업계획 승인난 곳은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4개 정도, 대전에서는 11개 중에 4개 지구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접근할 때 반드시 제가 일일이 알려드린 그 포인트를 좀 지적하시면서 검토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역주택조합 전반에 관해서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현황이 어떤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